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도 배웠으니까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이제 C 언어의 제어문, 그러니까 if문, for문, while문 이 세 개가 C 언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C 언어를 아시는 분은 강의를 듣지 않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강의는 이미 제어문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간략하고 심플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 톱니바퀴 버튼 눌러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강의를 들으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죠. 네, 저장한 내용을 요리해서 어떻게 요리할지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변수를 어떻게 제어문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지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문법이 바로 제어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어문에는 기본적으로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습니다. 조건문에서 그 중에서 우리는 if문을 배울 거고 반복문 중에서 for문과 while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if문입니다. 조건절 if. if는 기본적으로 만약 뭐뭐라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if문을 C샵은 갖고 있습니다. C 언어랑 동일해요, 완전. 그래서 if라고 쓰고 소괄을 열고 조건절을 씁니다. 이 조건절에는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라 전 시간에 배웠던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에 조건절을 넣고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or와 and를 이용해서 여기가 true 값인지 false 값인지 그거를 판별하는 그런 이제 조건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 조건이 참일 때에 대한 내용, 뭐 조건 1이 참이면 실행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else if라고 해서 이제 조건이 거짓이에요. 그럼 거짓인 상태에서 조건 2가 참일 때 요게 실행됩니다. else if가. 그리고 else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 둘 다 거짓일 때 실행되는 이제 명령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if문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시로 이런 코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nt num2 해서 이제 상수 2를 이제 변수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수형 변수에다 대입을 해서 그 변수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게 사실 2로 나누어 떨어지면의 의미죠. 그래서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제 영어로 짝수의 의미를 갖는 even이라는 문자열을 저희가 콘솔 창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odd, 그러니까 홀수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우리가 콘솔 창에서 볼 수 있게 이제 if문을 제가 적은 것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침표를 if문에는 이제 찍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침표는 이 문장에만, if문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찍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뭐뭐 하는 동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때 계속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이 아니라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왜냐면 while문도 반복문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참일 때는 계속 이제 안에 있는 코드가 이제 반복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조건을 체크한 다음에 또 참이면 실행하고 조건을 참이면 또 실행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살펴보면은 0부터 100 중 짝수를 출력하라 이런 코드를 한번 짜보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또 다시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while절을 씁니다. 그래서 while절에다가 100이 이제 num이 100보다 작으면은 실행해라 이런 조건절을 달아놓고요. 그리고 num이 2로 나눠 떨어지면은 이제 숫자 num을 출력해라 이런 이제 조건절을 적어 넣었죠. 그리고 그 밑에가 중요한데 이 변수에 1을 더한 다음에 그 변수에다 대입해라. 네. 그러니까 num이 0일 때 보면은 num이 100보다 작으니까 실행이 되고 num은 2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제 0이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0 플러스 1을 하면은 1이 되죠. 1을 num이란 변수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을 확인을 해서 보면은
또 1은 100보다 작죠. 그러면은 또 1은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if문은 그냥 실행이 안 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을 해서 2를 넘에다가 대입을 하고 다시 조건절을 갑니다. 네,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짝수만 출력이 되고 이제 넘 값이 101이 되는 순간에 while문을 탈출하고 끝나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이제 while문입니다. for문은 이제 뭐뭐 동안 뭐뭐를 하라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for 점점점 do 점점점 이런 식으로 네,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for문이 약간 복잡한데 이제 for문은 뭐냐면은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반복할 내용이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변수를 선언해요. 지금 보면 요 while문을 이제 좀 자주 쓰는 형태예요. while문만 있어도 사실 되는데 while문을 쓸 때 자주 쓰는 형태를 for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변수 하나를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 이 for문이 실행될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조건. 그리고 지금 뭔가 순서가 잘못됐죠? 네. 네, 잘못됐네요. 네, 그래서 i 플러스 플러스 이건 무슨 의미냐면 i를 1씩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i가 이제 10보다 작을 때 계속 1씩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이걸 말로 풀어서 한번 제가 컴퓨터가 돼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처음에 i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깜짝이야. 그 다음에 이제 i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럼 1이 되죠. 0에서. 그 다음에 조건을 봅니다. 조건 보면은 10보다 작죠? 1이. 그러니까 또 실행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1을 더해요. 그럼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는 10보다 작죠? 그럼 또 실행합니다.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i가 9일 때 실행되고 돌아와서 또 1 더해서 10이 된 다음에 10일 때 실행이 안 돼서 for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네,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i를 0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을 때 실행되도록 하고 i는 1씩 추가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debug log i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결과를 안 써놨네요. 결과로 이제 0, 1, 2, 3, 4, 5, 6, 7, 8, 9 하고 출력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0부터 9까지 출력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i 플러스 1을 해놓으면 이제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for문까지 살펴봤는데요. 한번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실습을 봐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제가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냥 여기서 끊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전에 배웠던 조건문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겠죠. 한번 살펴보죠. 네, 저는 유니티를 켰고요. 한번 제가 이제 간단하게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짝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니까 for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r문 int i는 0. 여기는 기본 폼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을 쓰고 i 플러스 플러스. 조건은 i가 100보다 작을 때, 1000이 아니죠? 100보다 작을 때 실행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debug log 여기에는 이제 뭐죠?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if i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debug log 여기 세미콜론을 써줘야겠죠. debug log 여기다가 i를 적어줍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0부터 99까지 i가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부터 100 사이의 짝수니까 여기다가 i를 넣지 말고 i 플러스 1을 해주십시다. i 플러스 1을 해주면 안되죠. 네, 1부터 100까지 하려면 여기를 1로 바꾸고 처음 시작하는 값을 1로 바꾸고 그리고 끝날 때 여기를 101로 하거나 아니면은 크거나 같다 100보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00 사이의 짝수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 숫자가 쫙 찍힙니다. 네. 키워서 보면은 네, 숫자가 2, 4, 6, 8 해가지고 100까지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 for문과 if문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으면은 저희 강좌가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어문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좌를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요게 들어간 게 바로 이제 비교 연산자죠. 만약에 짝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AND 두 개를 붙여서 i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i가 2로 나눠 떨어지면서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은 네, 6의 배수가 아마 출력되겠죠. 100 사이에 있는 네, 6의 배수가 출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을 이제 포문과 if문 사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다 돼요. 그래서 포문과 if문을 기본적으로 제대로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 비교 연산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변수의 선언 이런 부분은 정말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어문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